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손명리의 매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연결지어서 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이란 형벌의 뜻을 뜻한다고 했죠. 즉 과도한 에너지 주입으로 과부한 상태로 말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을 벗어난 행위가 모두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형이 가벼우면 심신고통이나 법규반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중하면 소송이나 구속 등으로 가시화되지만, 심대한 경우는 수족불능이라든지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의 조직으로는 삼합의 글자 한 글자와 방합의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인신사 축술미 이 3명의 글자가 기가 증폭돼서 과부한 상태로 장관을 개고시킬 능력까지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외에 기타 다른 형들은 그냥 일반적인 형벌의 의미로 그 작용력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형이 내 팔자에 나타나게 되면 득과 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득은 언제냐? 이 장관의 개고가 됐는데 기물의 손상이 없으면 득으로 작용하고 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기물의 손상이 있어서 기물의 파교가 되면 실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력의 손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력의 손우란 뭐냐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간에 먼저 이루어진 것은 천간에 노출된 천간끼리 합, 한번 실판을 볼까요? 이렇게 천간에 네 글자가 있다면 여기 갑이라든지 기가 이렇게 있으면 노출된 천간끼리 합이 제일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노출된 천간과 장간에서 개고된 글자가 합된 경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시가 또 네 글자가 있다면, 여기 오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오가 만약에 자가 와서 충격을 가게 되면 여기서 기라는 글자가 장간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예, 자가 튀어나올 때 이렇게 갑과 합이 돼서 합고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두 번째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간끼리 합입니다. 만약 여기 뭡니까 임계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는 또 오중에 정화가 있죠. 정화하고 임하고 이렇게 합되는 거, 이렇게 장간끼리 개고된 장간끼리 합이 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일간과 나와 합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는 합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과연 이 합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에는 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이 돼서, 기가 합이 돼서 원령을 얻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생산하는 거죠. 합화, 토가, 갑과 기가 만나서 합화가 되려면 토가 된다고 했죠. 이 토가 있다면 생산의 의미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만, 요 원령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도 토라는 것. 그러니까 올해 여기에 토의 글자가 있다면
생산되니까 갑과 기가 만나서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원령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열의 9은 갑과 기가 만나서 갑과 대거나 기반되는 현상이지 생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기가 합이, 천간의 합이 만나서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일단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만 열에 한 번이라도 합화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혀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천간의 합은 일단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간의 합과 달리 지지합은 강력한 세력이 우선하는데 이 강력한 우선이 방합, 삼합, 삼용 이것은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이나 충, 세 번째로는 방합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간에서는 먼저 합하면 다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천간에서는 먼저 합을 하게 되면 팔자 자체에서 합을 하게 되면 다른 글자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합이 이루어집니까? 팔자 원국에서 합이 된 건 평생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합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기가 있는데 대운에서 갑이 와가지고 합됐다면 언제까지? 요건 대운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까지는 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 대운에서 갑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운에서 만약에 갑이 들어온다면 이건 언제까지? 1년 동안 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운에서 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평생 합이 돼서 풀 수가 없는 것이고 대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10년 동안 풀리지 않습니다. 또 세운에서 온다면 1년 동안은 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월운에서 갑이 와도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의 합은 그 위치에 따라서 평생 합도 되고 10년 합이 되고 1년 합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천간은 이런데 지지는 어떤가? 지지는 합이 되어 있어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입니다. 자, 여기 자와 축이 이렇게 합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자운이 오거나 축운이 오게 되면 자, 이 합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육합이 자기의 작용력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합이 풀리니까 아까 천간은 한 번 합이 됐던 걸 다른 합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다른 합이 와서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합은 이럴 때 삼합이 될 때는 어떨까요? 자, 활자 이렇게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오라는 글자가 와서 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충을 한다고 해도 이 삼합의 결속은 워낙 단단해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오만 나가 자빠지는 것이지 이 신자진 삼합의 글자는 풀리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뭡니까 마이클 잭슨 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이클 잭슨의 경신임술. 경신이네요. 이민이모. 그다음에 무신대오네. 자, 신산이네. 자, 마이클 잭슨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자 원국에서 이렇게 이옷을 화국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이 인시 충이 되지도 않고
인사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자의 삼합이 우선으로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이나 충이 와서 결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는 이렇게 사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신형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병이죠. 그러면 이때에 개고된 병화가 신하고 합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거되면 그 기물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그 상관의 글자죠. 상관은 사흉신의 글자니까 오히려 사신형이 일어나가지고 내 팔자에 사흉신인 상관을 제거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길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형에 대한 건 이렇게 다음은 제형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형은 형이 이미 되어 있는데 또 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제형되는 글자 극형이 지나쳐서 기가 흩어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형이 일어났다 하게 되면 일반 충으로 간과하시면 됩니다. 어디 한번 보고 케네디명은 이게 제형인데 케네디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신이 을사장사 이모년해. 자, 이네요. 자, 이렇게 인사형이 두 개가 다 같이 제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형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제가 뭡니까? 이게 제성이죠. 이게 파괴가 됩니다. 이 인민년에 제가 제형을 당할 때 기물이 파괴되면서 그때 총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인민년에 케네디가 총기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로 이렇게 제형이 되게 되면 충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형과 충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한번 보지 않을까요? 이거는 형입니다. 이거는 충입니다. 자, 일사가 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협의 글자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인과 오가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 여기 보이지 않는 이렇게 화국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화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의 글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국이 이렇게 이 팔자에서 이것은 정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물에서는 인호가 있어도 같이 지금 뭘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동력이 아직 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정물은 자체에서 움직이자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인사형이 생기게 되면 이 글자가 동하게 됩니다. 동한다는 얘기는 팔자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일 때 화가 길어서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일간에서는 재물 아니겠습니까? 재를 내가 득한다 이렇게 얘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가 형일 때는 화가 발해서 재를 득하는데, 이 충일 때는 어떻습니까? 인시 충을 하게 되면 이 화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화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로 재물의 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과 충의 차이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렇게 형은 득으로 작용하지만 충은 실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글자 볼까요? 청년에게는 건명이죠. 남자명을 건명, 여자명을 곤명이라고 하는데 시험을 볼 때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의 경우 경신모 개대운의 병술연입니다. 자, 건명입니다. 네, 건명에 자, 여러분 영업장소라든지 아는 분들이 이런 명을 가져가서 자,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합격하겠습니까? 불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내실 겁니까? 사실은 이 사주팔자를 간명하려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나타났을 적에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면 이게 대운입니다. 세운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제일 우선순위가 천간부터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자, 대운과 무오년의 연간과 이렇게 합반이 됐습니다. 합반될 때 무와 개가 합되게 되면 무를 얻어야 된다고요? 얻을 수 있는 게 합반됐을 때 득이 되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합반됐을 적에는 화가 될 때는 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팔자에 지금 여기나 여기에 지금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와 개가 만나서 합반돼 가지고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기 기능을 다 못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간의 글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까지 적고, 두 번째로는 술이 와가지고 해, 오, 신, 오 특별한 게 없죠. 자,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술매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장관이 개고되겠죠? 네, 아시죠? 뭐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니까 정을기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순서되는 것이 세운부터 시작되니까, 자, 신의 글자가 나와서 병을 만나서 뭡니까? 합거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병신합, 그 다음에 뭐죠? 합하는 수입니다. 병신이 합하면 화를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령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원령은 금이니까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운지가 어떻습니까? 대운지가 여기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능이 생겼죠. 여기서 물은 뭡니까? 여기서 식신이나 상관의 성분입니다. 예, 지금 하나 얻었습니다. 식신을 하나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은 얻었습니까? 이 정은 나왔는데 팔자에 천간에 임이 없죠. 네, 임이 없습니다.
무는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는 여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는 또 이쪽에 개와 가서 합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개합 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술에서 나온 장간이 천간의 글자가 물상결합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나중에 형충해역을 다 끝마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을 말이 나온 김에 잠시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자, 무가 나왔을 때 내 팔자에 미라는 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라는 글자는 뭡니까? 상의 글자입니다. 이 미는 뭐죠? 물의 글자입니다. 이래서 물과 상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과 상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자, 요건 이미 없습니다. 을은 어디 있습니까? 을은 이렇게 가서 월간의 경금과 또 합거가 되겠죠. 월경합. 네. 을과 경이 합하면 합하는 글자는 뭐죠? 화하는 글자는 금입니다. 자, 금은 월지나 대운지, 월령이냐 대운지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월령의 신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하나 더 생산했죠. 자, 이렇게 생산이 됐을 때 이 기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기토는 값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잃었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팔자에 어떤 형이나 충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팔자가 유동된다. 여기서 우리가 물상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면 이 총각이, 이 청년이 시험을 봤을 때 올해 병술년에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재 정치인들이 그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것이냐 낙선될 것이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사주는 믿을 수가 없다. 첫째,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도 잘 불분명해. 또 시 같은 경우는 더욱 그냥 주먹구구시로 그냥 대충 이렇게 쓰는 이런 명을 가지고는 우리 팔자의 명을 논할 수 없다. 앞으로 뭡니까 그 선거에 이제 잦은 대선이다 총선이다 이렇게 선거가 많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럴 때마다 특정 후보의 당락을 알려면 그 사람의 명만 정확히 안다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삶에 아주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오는 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런데 주로 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나 언제 재물운이 들어오나요? 내가 돈을 언제 벌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돈이라는 걸 꼭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젊으신 분이 건강한 분이 와서 선생님 저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아주 힘듭니다. 이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데 뭔 돈 타령이냐고 얘기합니다. 지갑을 내보이면서 선생님 나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요 10번 출구로 올라가면 센텀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중환자실에 잠깐만 갔다 오라고요. 당신이 지갑에 있는 돈 몇 푼만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건장하고 건강한 그 체격, 그 힘이 전부
전부 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 하면 그냥 돈으로만 따지지만 우리 팔자 명리학에서는 건강도 재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운이 좋을 적에는 건강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재운이 나쁠 적에는 건강부터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이 좋다 나쁘다를 볼 적에도 사주집에 가서 물어보기 전에 내 건강부터 체크해 보십시오. 내 건강이 좋다는 얘기는 재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나빠진다 보지 않아도 재운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운은 돈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같이 우리 부모님도 오시면 이렇습니다. 내 자식은 잘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도 좀 볼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 돼서 저 유학 가서 고관대적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산이 용산이 한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식은 잘 됐지만 자식 덕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팔자술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또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한 처가 들어왔습니다. 와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자식도 잘 낳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남자 입장에서는 그 처가 처덕이 있는 거라고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팔자에서 명리학에서는 그런 걸 처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를 잘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가 좀 못생기고 살림살이 좀 시원찮게 해도 시집 올 때 화폐를 재물을 얼마나 갖고 왔느냐, 10억 갖고 왔어, 100억 갖고 왔어. 이 화폐의 기준으로 처덕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가난한 집에서 살림을 알뜰살뜰 잘했다고 해서 처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 덕이 있다는 얘기도 자식이 금전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 줄 때 자식 덕이 있다는 것이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덕이 있냐 없냐, 자식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일간이 경금이 있습니다. 자울에 태어났습니다.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 건명이라고 할 적에 자식은 어떤 글자입니까? 자식의 글자는 화가 속하죠. 화. 그러니까 화는 병도 있고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로 내 자식으로 보고 우리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 꿈에다 집어본다고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원형, 이종. 자식 꿈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을 집어넣을 것이냐 정을 집어넣을 것이냐, 우리 보통 양포태, 음포태 이런 말씀하죠. 이 글자가 양의 글자입니까? 음의 글자입니까? 음의 글자입니다. 음의 글자니까 음의 글자가 와야죠. 병과 미가 되는 게 정미는 있어도 병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포태법으로 뭐가 됩니까? 포태법으로 배우셨죠? 대시가 됩니다. 대시라는 게 뭐죠? 관대입니다. 관대라는 건 허리띠를 둘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잘 됩니다. 자, 그럼 자식이 잘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 덕도 있나 봐야 되겠죠? 자식 덕은 어디다?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전부 다 육신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성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법은 강약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냐 없냐, 세력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있다 없다는 것은 왕체법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상슈수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왕산, 휴수사를 빼고 왕쇠로 나는 겁니다. 예, 기의 색입니다. 요거는 미법이라면 이거는 기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있다 없다는 기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왕은 얘기할 적에는 다른 글자의 해당 사항이 없다. 월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 월령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월에다가 그럼 또 집어넣어보죠. 월을 얻다가 집어넣습니까? 병을 집어넣을까? 정을 집어넣습니까? 예, 이건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집어넣는 거죠. 병은 자에서 포태법으로 뭐죠? 예, 태지가 되죠. 태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점 하나가 생긴 겁니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뱃속은 밝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컴컴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식 덕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잘 되는데 자식의 덕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자 문제는 또 배우자, 또 부모 문제는 부모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 팔자에다 집어넣고 다 분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님 오는 중에서도 이렇게 제일 궁금한 거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냐, 뭐 불합격하냐, 또 배우자 오는 괜찮은가요? 배우자 덕이 있나요? 결혼은 언제 하게 되나요? 독신명은 아닌가요? 뭐 난 몇 살까지 살 수 있나요? 예,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혼 소송 준비를 하는데 이혼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나는 어떤 직업이 나에게 적성에 맞나요? 자, 이런 질문. 또 식당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도 잘 될까요? 이사수가 있나요? 방위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나요? 부동산 매매는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언제쯤 팔릴까요? 이런 거 전부 다 하나하나 우리 팔자를 열어놓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해 뜰 때, 무슨 뭐 소염을 먹을 때, 새참 먹을 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거는 적중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 충, 회합을 분류시켜서 이렇게 사실은 하나입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형충합을 다 끝마친 다음에는 아까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 전체를 갖다 놓고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